아직도 오곡밥 만드는 게 복잡하고 어렵나요? 오곡밥을 엄마가 해준 그 맛 그대로 쉽고 맛있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2월 5일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엄마가 해준 그 맛 그대로 오곡밥을 먹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 만나요리가 쉽고 간단한 오곡밥 만들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곡밥 만들 때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둘째는 엄마가 해준 그 맛 그대로 맛내기 어렵다. 만나요리가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팥을 좋아하시면 팥을 많이 하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팥을 1컵 반의 분량을 삶아서 할 건데요. 팥이나 녹두나 이러한 잡곡들은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물에 불려도 잘 불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려도 오랫동안 불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그냥 해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들이 보통 보면 이걸 불리거나 삶지를 않아서 음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팥을 한 3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깨끗이 씻은 팥을 냄비에다가 담아주세요. 팥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고요. 팥을 한번 끓여줍니다. 이제 오곡밥을 하는데 찹쌀만 하기보다는 맵쌀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래서 맵쌀 1컵의 분량을 넣어주고요. 찹쌀을 5컵을 넣어줘요. 5컵을 넣어주고요. 차조를 1컵의 분량을 넣어줍니다. 찰수수 1컵 넣어주고요. 그리고 검은콩도 1컵을 넣어줘요.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한 서너 번 정도 씻어주면 됩니다. 잡곡을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궈서 씻어줍니다. 네, 이제 다 씻었는데요. 다 씻은 쌀을 이제 건져서 우리 보통 보면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해주면 돼요. 근데 밥을 해주는데 꼭 이것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먼저 이렇게 쌀을 물기 없이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물량을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건져주세요. 쌀을. 만약에 이제 이게 쌀이 오곡밥이 이게 좀 많다 싶으면 반을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식구가 적을 경우에는. 이제 밥물을 잡아주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밥을 할 때 쌀이랑 물을 1대1로 하시면 되거든요. 1대1로 하면 되는데 이제 찰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물을 일단 넣어줄게요. 물 9컵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불려주세요. 쌀을 1시간 정도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팥을 삶아서 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팥이 지금 삶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팥이 이렇게 이제 끓을 때 물이 이렇게 팔팔팔 끓잖아요. 그럼 불을 끄고 한번 물을 쭉 따라주세요. 팥물을. 이렇게 해야지 팥에 좀 아린 맛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팥에 물을 부어주고 충분히 부어주어서 팥을 푹 삶아줘요. 이렇게 팥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팥이 다 삶아졌는데요. 물도 다 쫄아들었어요. 이게 팥을 제가 10분은 센 불에서 삶다가 10분은 중불에서 해서 20분을 삶았거든요. 물이 거의 졸아들었어요. 지금 팥도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팥을 지금 쌀을 불려놓은 곳에다가 다 넣어줄 거예요. 팥을 이제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보통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왜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먹었는지 혹시 아세요? 정월 대보름은 새로운 해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보름이어서 조상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 특별했다고 해요. 특히 둥근 보름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했고 보름달을 향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기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찹쌀, 조, 수수, 붉은팥,
검은콩 등 5가지 이상의 잡곡을 섞어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한 해의 애군을 막고 풍요를 기원했다고 했죠. 만나 요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곡밥 드시고 가정이 무탈하시고 풍요롭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팥을 넣어줬는데요. 이 오곡밥에 특별하게 이제 모든 찰기가 찹쌀이나 차조나 이러한 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밥이 찰지고 맛있게 먹는 특별한 만나 요리의 비법,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꿀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열어볼게요. 바로 기름입니다. 무슨 기름이냐?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를 넣는 이유는 포도씨유가 향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씨유를 넣는데 혹시라도 포도씨유가 없으시면 올리브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일반 식용유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도씨유를 많이 안 들어가요. 딱 한 큰술만 넣어줍니다. 포도씨유를 한 큰술을 넣었지요. 고운 소금을 1작은술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쌀을, 이제 불린 쌀을 팥하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땅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놓았는데요. 생땅콩이에요. 생땅콩을 한 컵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밤도 준비를 했는데요. 밤은 한 2줌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넣어서 아주 맛있게 오곡밥을 할게요. 쌀은 1시간 정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전기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하면은 아주 찰지고 맛있는 밥이 되어집니다. 전기밥솥에 밥을 이렇게 앉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사를 누르면 됩니다. 네, 이제 밥이 다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와, 밥이 너무 잘 됐습니다. 밥이 너무 잘 됐는데요. 밥을 퍼볼게요. 찹쌀은 소화가 잘 되고요. 차조는 소화 기능을 도와줘서 식욕부진을 개선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해독작용도 한다 합니다. 검은콩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탈모 예방에 아주 좋고요. 우리가 오곡밥을 먹으면 참 좋은 게 각 곡식마다 다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우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오곡밥을 했는데요. 오곡밥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곡밥이 맛있게 되었거든요. 맛있겠죠? 오곡밥은 뭐니 해도 나물하고 먹는 게 최고예요. 나물하고. 밥이 굉장히 차져요. 왜냐하면 제가 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비법, 포도씨유를 한 큰술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보름날,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보름날은 김치 먹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나물을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싶어요. 그래서 보름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나물을 해서 건나물, 특히 이제 또 산나물 말렸던 거 하고 해서 이제 엄마가 나물을 많이 볶아서 나물을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오곡밥을 해주면 또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리고 저녁에 언니 따라서 지불놀이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깡통에다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 내가지고 숯불을 넣어서 막 돌리면 막 불도 막 이렇게 막 타오르고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불놀이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이거 나물은 두릅인데요. 두릅을 살짝 삶아서 냉동해 놨다가 볶았어요. 볶았더니 너무 맛있네요. 이 까만 버섯이 뭔지, 이게 까만 색깔이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죠? 이거는요, 먹버섯이에요. 언니가 시골에서 보내온 건데
이것도 냉동해 놨다가 또 이렇게 또 봄에 정월에 이렇게 나물로 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쫄깃쫄깃하니. 저는 숙주나물을 할 때 숙주에 마늘, 파, 다른 채소들을 전혀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숙주의 어떤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주나물 또 영상 올려져 있는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숙주나물은 정말 삶지 않고 살짝 찌듯이 해서 바로 무치거든요. 최고 맛있어요. 오늘 오국밥을 했는데요. 오국밥은 보면 체질에 맞춰 먹으면 더욱 좋은데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찹쌀, 콩을 늘리고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저는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팥을 좋아하나 봐요. 팥과 같이 서늘한 기운의 잡곡을 늘리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오늘 또 정월 대보름에 먹을 수 있는 오국밥을 오늘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